현직 장관으로 구속 1호가 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밝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10시간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고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면서 특검 소환에 4번째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 위협 대비책을 발표했습니다. 제13차 촛불 집회와 박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뉴스판 먼저 특검으로 가봅니다. 오늘 새벽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현직 장관으로 처음 구속된 조 전 장관은 조금 전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조 전 장관이 조사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죠? 네,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곳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금 전인 5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사받고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새벽 3시 45분 현직 장관으론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속이 결정되자 면회로 온 가족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특검이 최순실 씨도 소환을 했는데 오늘도 응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서 조사받은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번까지 4번 연속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최 씨를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르면 내일 중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된 지 10시간여 만에 다시 특검에 나와서 불려 나왔습니다. 수의 대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사복을 입었지만 문체부 배지 대신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호송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안경을 쓰지 않던 모습과 달리 무태 안경을 쓰고 어제 입었던 검정 정장 차림입니다. 하지만 두 손엔 수갑을 찾고 하루 사이 수척해진 모습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보인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슴엔 어제 달았던 문체부 배지 대신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기자들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서 구속된 심정 말해주시오. 영장 발부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조 전 장관은 양손을 모은 채 교도관들에 둘러싸여 떠밀리듯 조사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여인으로 불리며 여성 정치인의 아이콘이었던 조 전 장관. 하룻밤 사이에 현직 장관에서 구속 피의자로 처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오늘 또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이유라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적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끝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법원의 구속심사 뒤에도 입을 열지 않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거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은 다시 수사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의 공모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승인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수사의 최종 목표가 사실상 박 대통령임을 명시한 셈입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황두현 전 ISMG 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조윤선 문화체육부 전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문체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계 비리로 전형직 장차관이 줄줄이 구속된 겁니다. 최대 과제인 평창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문체부는 송수근 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정관주 전 차관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까지 구속되자 문체부는 그야말로 폐허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무달프죠. 당장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각종 경기시설은 아직 마무리 작업을 남기고 있고 투자 위축으로 재원 마련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일파가 각종 용역 사업에 달려들고 조직위원 선정에도 입김을 넣어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시선도 부담입니다. 문체부는 평창올림픽 지원단을 꾸려 일일 상황점검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최순실 씨가 강압 수사를 이유로 특검 출석을 4번째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시간을 끌려는 지연 작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특검 출석을 거부한 건 모두 3번입니다. 지난달 27일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4일과 9일엔 정신적 충격과 재판 출석을 들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4번째 거부한 오늘은 강압 수사를 핑계댔습니다. 최 씨 측은 첫 특검 조사가 있었던 지난달 24일 검사가 억지로 자백하라며 최 씨를 강하게 몰아세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없다며 증거가 충분하니 조사 없이 기소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조사실엔 CCTV가 설치돼 있고 변호사도 입회하고 있어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돼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최 씨 측의 주장을 전해들은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선 정말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중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특검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종적을 감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 파악이 계속 안 될 경우 지명 수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두 전 비서관은 조국적을 감췄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2차례 탄핵 심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소재 탐지 요청을 받은 경찰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두 비서관을 부른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면서 소재 파악이 계속 안 될 경우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전 비서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한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13차 촛불 집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면서 재벌 총수 구속을 주장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영하권의 추위에도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날리는 눈발 사이로 촛불을 들고 대통령 즉각 퇴진과 대기업 총수 구속을 요구합니다. 오늘 사전 집회는 용산 참사 8주기 추모 행사로 시작했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어 구치소에 넣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무대 위 자유발언에선 18세 선거권 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청소년들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현재를 바꿔나갈 권리가 있고. 본집회가 끝나고 저녁 7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태평로 등 세 방면으로 행진이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을 규탄하는 박 터뜨리기를 열고 SK와 롯데, 삼성 등 대기업 빌딩 앞에선 재벌 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기춘 하면은 반드시 모르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김기춘 영장이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데 생각을 제일 했는데 중요한 거 기각이 돼가지고 고개를. 주최 측은 설 연휴인 다음 주 28일엔 집회를 열지 않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차례를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오후 6시 현재 15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10번째 태극기 집회도 서울 대한문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특검과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우산과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로 시청 앞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을 블랙리스트로 만든 게 무엇이 잘못된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재용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에서 출발해 숭례문을 거쳐 돌아오는 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와 편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이 그거 왜곡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리고 특검들이 저렇게 권력 남용을 하면서 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에 대비해 190개 중대 15,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됐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의 완전히 새로운 미국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채용해 미국의 승리를 다시 이끌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무역협정 재논의를 강조했고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를 적폐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이곳 펜실베니아 거리를 따라 미 연방의회에서 백악관까지 2.7km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취임식의 백미인 카퍼레이드 과정에서도 트럼프를 향한 환호와 야유가 교차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은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호응도 이끌어냈지만 트럼프 반대 시위의 탄력도 더욱 높인 겁니다. 트럼프 반대파들은 이번 주말 더욱 강도 높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향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을 다시 강하게. 백악관이 트럼프 취임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6대 정책 기조 중 안보 분야 슬로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것에 북한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대북 기조는 예전보다 훨씬 강경한 편. 국무장관 내정자인 틸러스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고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매티스는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Sure,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는 동안 정작 자군 군대와 국경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ubsidize the armies of other countries while allowing for the very sad depletion of our military.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을 재차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밝힌 겁니다. 트럼프 시대의 이런 새로운 압박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우리 대미 무역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해 대미 무역 흑자는 233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한국은 눈엣 가시입니다.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실현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1.5%로 급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IT와 자동차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관세 35%를 물리겠다는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TV 대부분을, 기아차는 생산량 40만 대의 60%를 미국에서 팝니다. 5년 동안 미국 생산에 3조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도 트럼프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춰 많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SOC 기반 시설 조성에 약 1조 달러를 투입한다는 발표는 건설과 에너지 부분에서 호재입니다. 주차장과 고속도로 확충 등은 물론이고 정유 부분에서 85%에 달하는 중동 의존도를 벗어나 미국으로 도입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가스 개발 규제를 해제해주면 관련 분야로 진출할 기회도 생깁니다. 민관 협력 사업, PPP 이런 분야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외 의약품 수입 개방을 강조해와 의약품 수출 기업에도 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국제기구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과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경제 보복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유엔 사무국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核武器是悬在人类头上的达摩克利斯之剑，应该全面禁止并最终彻底销毁。
하놀의 실에 매달아 놓은 칼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의 신하 다모클레스처럼 인류가 핵무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 폐기보다는 트럼프와의 패권 경쟁에서 윤리적 우월성을 선점하려는 여론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搞保护主义如同把自己关入黑屋子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이 북한 뒤를 봐주면서 한국이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다, 이런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요, 이동식 차량 발사 차량에 장착이 된 채 고속도로에서 사흘째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입니다. 길이가 18.5m로 한쪽면의 바퀴가 8개인 이동식 차량에 탑재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평남 숙천에서 포착된 미사일 2기도 KN-08과 같이 발사대 한 면의 바퀴 수가 8개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KN-08 계열이란 의미입니다. 또 기존 ICBM보다 탄두가 작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거나 시험 발사를 위해 탄두 크기를 최소화했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미사일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친 채 터널안이 아닌 고속도로상에서 사흘째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두가 결합된 상태로 위로 볼 때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의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민무력부는 어제 정오부터 전군에 전투동원 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동원 태세는 준전시 상태보다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입니다. 미 정부 교체기에 맞춰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개헌보고서 당시 발생한 문자 테러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테러를 한 사람은 두둔하고 피해 의원들을 오히려 비판한 것처럼 들립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자신했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대열 맨 앞에 서서 새시대 정차 될 자격이 충분하다. 자, 놀라십니까?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만큼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가장 확실하게 잘 준비된 후보다. 어제 부산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언제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비문 의원 등이 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막말과 욕설이 섞인 문자 테러를 당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10,000통이 넘는 문자 폭탄을 받았고 일부는 욕설에 시달리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문 전 대표는 무슨 빠가 하는 특정인을 위한 행보인 것처럼 폄하하는 부분들이 늘 미안했다고 자기 지지층을 옹호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안하무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문바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떼놓은 당상 다 된 밥처럼 생각하는 오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미국 검찰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전국을 주도할 강력한 메시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뇌물 혐의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 검찰이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우리 법무부에 요청한 겁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 씨는 베트남의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지난 10일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나는 회사의 고문이고 한 일이 없는데 그 회장 사장들이 한 일인데 왜 다 내 이름을 넣나 모르네. 법무부는 미국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이 가족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했던 반 전 총장은 오늘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25일로 예정된 관훈클럽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설 명절 직전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3지대 구상 등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화두를 던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를 면치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엔 90평생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주변에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3년 대통령을 하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지환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자면 보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 별로 매력을 못 준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반 전 총장이 영 별로인 것 같다고 하자 그렇지 라며 수긍하고 반 전 총장의 전화를 한 차례 안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 전 총장이 좀처럼 뜨지 못하자 김 전 대표는 직접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3년 임기 개헌을 앞세워 21대 국회와 제7공화국이 동시 출범하는 방향을 김 전 대표가 고민하고 있고 직접 나서는 게 좋을지 다음 달쯤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3년 대통령을 하고 물러난다면 고령도 문제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프랑스 드골, 영국 처칠도 70세 넘어 큰일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적에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분명히 한번 인식을 하고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연말 주변 의원들에게 헬무트 슈미트 독일 전 총리에 져서 90평생 내가 배운 것들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 부인들의 내조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는 일정에 꼭 동행하고 문재인 전 대표 부인 김정숙 여사는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매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 부인 유순택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웃으로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유 여사는 반 전 총장의 3박 4일 민생 투어에도 계속 동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남편과 따로 움직이며 대통령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매주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외손자, 친손자 데리고 지금 떡국 먹어야지 되는데 남편이 이러니까 와서 지금 여기 와서 떡국 먹네요. 아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남편 몰래 팽목항 봉사를 하는 등 정치인의 아내로서 열심입니다. 공식 석상에 나서길 거리던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여사도 고향인 여수 방문에 동행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안 찍으시면 좋겠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란희 여사도 타 후보 부인들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부인 이윤영 여사는 촛불 집회에 꼬박꼬박 동행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동행하며 전속 사진사를 자임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설 연휴까지 다음 일주일 동안 대선을 염두에 둔 제3지대 논의가 아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강상구 차장과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3지대 논의 다음 주를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주 정치 일정을 한번 보면요. 일단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내일 국민주권 개혁 회의를 발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이거 말고요. 네. 네. 그리고 25일에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남경필, 이재명,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도 설 전에 쫙 대선 출마를 합니다. 다음 주에 아주 정치 일정이 꽉 차 있는데 다음 주에 화두가 아마 그 반기문 총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제3지대라는 화두가 다음 주 정가를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이 좀 엿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측근은 김종인, 손학규, 김한길, 김무성 딱 이름까지 찍어서 이분들하고는 반 총장이 직접 통화까지 했다. 그러니까 3지대라는 자신의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닥 또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 전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도 왜 저러나 싶다. 이 말인즉슨 반 전 총장이 좀 떠줘야지 3지대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나는 정치 고수, 반 총장은 하수. 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대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뭘 좀 같이 해보겠다 이런 좀 자세였는데 최근에는 별로 매력을 못 주는 것 같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실망감의 표시고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몸값을 좀 올리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은 안철수 전 대표인데 그렇겠죠. 안철수 전 대표는 특별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하면 고려하겠다. 이게 일단 만나겠다도 아니고 고려하겠다인데다가 특별한 현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고 싶다는 뜻이고 좀 더 나가면 안 엮이고 싶다라는 뜻까지 엿보입니다. 사실 이 말이야말로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반 전 총장이 나는 아쉽지 않다라는 배짱 튕기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쭉 지켜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제3지대를 좀 이루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정치권에서 화제에서조차 사라졌던 제3지대라는 말이 다시 불려 나오는 정도가 그 효과라면 효과가 될 겁니다. 그 제3지대가 성공을 하려면 현실화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반 전 총장 자신의 지지율이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3지대 말고 반기문만의 비전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반 전 총장이 빈손이면은 일단 제3지대가 만들어지기도 어렵거니와 만들어져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지켜내야 됩니다.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완전히 넘어가면 제3지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모두 강연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필사적으로 광주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서로 쟁투를 벌일 겁니다.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제3지대의 호의적인 말을 당분간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 첫째 조건, 둘째 조건 둘 다 매우 어렵거니와 결과를 확인하려면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빨라야 2월 말쯤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즈음해서 태풍처럼 진행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3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문 연대입니다. 반문재인 연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건 맞겠다라는 연대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문재인한테 정권 넘어간다라는 어떤 절박한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성사되기도 힘들 뿐더러 성사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제목을 아마 제3지대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제가 붙인 대로 달려 있다면 그럴 텐데 이건 그냥 제목으로 단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한 다음 주 중에 제3지대가 가시화된다면 그게 오히려 제3지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어. 다음 일주일이 무척 중요한 하루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상구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인천공항을 거쳐서 제3국으로 떠나는 환승객 수 줄고 있습니다. 환승률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환승객들을 잡기 위해 공항에 초소형 캡슐 호텔을 들였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제치고 동부가 허브 공항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층에 호텔이 들어왔습니다. 1, 2인 전용 캡슐 호텔입니다. 촘촘히 붙어있는 방문을 열면 2평 남짓한 공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침대와 간단한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예약과 체크인, 그리고 방 온도 조절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가능합니다. 요금은 시간당 최저 7,000원 수준. 비행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갈 곳 없는 환승객과 심야 이용객을 위한 초소형 호텔입니다. 영업 첫날에만 예약이 200건이 넘었습니다. 옛날에 일본 여행 혼자 할 때 캡슐 호텔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넓고 훨씬 쾌적한 것 같습니다. 경쟁공항인 일본 나리타 공항의 환승률은 인천공항보다 높습니다. 캡슐 호텔 등을 내세워 환승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했는데 인천공항이 이 방식을 벤치마킹해 2020년엔 환승객 연 1,000만 명을 달성하고 아시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2 여객터미널 개장도 앞둔 상황. 동부가 허브공항을 넘어 세계 5대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통신업계에서 알뜰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출범 5년째인데요. 알뜰폰 이용자, 전체 통신 이용자 11%를 넘어섰습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우체국 창구에 전시된 스마트폰, 이른바 알뜰폰입니다. 포지 스마트폰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43% 저렴하다 보니 창구는 요금제를 문의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는 데이터 11기가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이걸 알뜰폰으로 바꾸면 한 달에 18,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은 SK텔레콤과 KT, LGU+ 등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로 마케팅과 서비스 비용을 줄인 대신 통신비가 저렴합니다. 데이터 안 터지고 이런 거나 아니면 통화할 때 뭐 잘 안 들리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멤버십 정도? 지난 2012년 출범한 뒤 671만 명이 알뜰폰을 택해 전체 통신 이용자의 11%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012년 15만 2,300원에서 지난해 14만 1,000원대로 7% 줄었는데 알뜰폰 보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알뜰폰 이용자가 확대되면 다행히 그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되고 있다. 초기 알뜰폰 가입자는 주로 피처폰 이용자였지만 포지 가입자 비중을 46%까지 끌어올리며 대형 이통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50cm 가까운 눈폭탄을 맞았던 강원도 영동 지역, 오늘도 눈을 치우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하루 보냈습니다. 충청,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요, 밤새 눈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은 내일 영하 10도 안팎으로 아주 강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눈폭탄 흔적을 지우기에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고 거리에는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산골 마을은 트랙터까지 동원됐지만 눈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개울은 꽁꽁 얼고 처마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빨리 치워야지만은 이 차량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사고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트랙터로 빨리 치우는 겁니다. 지리산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로는 눈썰 매장이 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비 부부는 추위도 잊은 채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눈밭에서 사진 찍으니까 사진이 이쁘게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고단 정상까지 가는 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호남 지방과 영남 내륙에는 밤새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서울이 영하 9도 등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목요일에 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자, 한파와 폭설로 강원도 겨울 축제는 그야말로 인파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가뭄과 이상 기온으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오늘 개막한 인제 빙어 축제에는요 4만여 명이 찾아서 겨울을 즐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수의 여왕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이야, 잡았다. 대형 수조에서 요리조리 피하는 빙어를 뜰채로 잡아 작은 투명 용기에 한가득 채웁니다. 물고기 잡으면은 더 물고기 키우는 느낌도 나고 먹으면 맛있으니까 좋아요. 갓 잡은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은 별미입니다. 처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잡기도 힘들었는데 먹으니까 너무 고소해요.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2년간 취소됐던 인제 빙어 축제가 3년 만에 막을 올렸습니다. 소양호의 얼음이 얼지 않아 얼음 낚시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때맞춰 찾아온 한파와 폭설에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 얼음조각광장의 아름다움에 영하 3도의 강추위도 잊었습니다. 오늘 하루 4만 명이 몰리면서 상인들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춥대요. 그래서 기대감이 큽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와 홍천 꿍꿍 축제 등 강원도 축제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 선수와 팬들이 부산으로 잊지 못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올스타 선수들의 노래 실력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관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팬과 함께하는 부산으로의 기차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탑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사진을 자랑합니다. 선망의 선수들과의 셀피. 머리가 희끗한 아저씨 팬도 있습니다. 사이크 선수. 키가 180도 안 되는데 이 덩크슛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허재 감독도 해보지 못했던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한 동부의 허웅. 너가 어떻게 1위가 됐냐고 장난삼아 말씀하시는데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참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키가 큰 농구 선수들이 기차라는 작은 공간에서 팬과 뒤섞인 잊지 못할 추억의 길이었습니다. 선수와 팬들이 즐거운 기차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이곳은 올스타전이 열릴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입니다. 잠시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가면을 쓰고 농구 코트 이상의 넘치는 끼를 선보인 선수들. 가수 뺨치는 실력. 하나둘씩 얼굴이 공개되자 팬들은 환호합니다. 팬과 함께하는 올스타전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니어 팀과 시니어 팀으로 나눠 치러질 농구 올스타전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자, 스키하면 주로 강원도나 산악지대에서 타는 걸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한강공원에 이색적인 스키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출발 총성에 맞춰 선수들이 스키포를 짚어댑니다. 언덕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스키 선수들. 전철이 다니고 멀리 잠실 경기장이 보이는 뚝섬 한강공원에 겨울왕국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도시명 스키장이 탄생한 겁니다. 10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서울국제 크로스컨트리 코스 조성을 위해 닷새간 약 1만 톤의 인공눈을 뿌렸습니다. 서울 지역에 폭설까지 내려 코스 상태는 물론이고 운치까지 더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But i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was my first live watching this time. 1.1km 코스 한 바퀴를 도는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재작년 한국 국적을 선택한 김 마그너스가 러시아와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마그너스는 지난해 릴레 한메르 유스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를 만큼 평창올림픽 기대주로 손꼽힙니다. 사람들이
쉽게 크로스컨트리 접하기 어려운데 이런 대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로스컨트리를 알게 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도심 속 스키장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누구나 겨울왕국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 하루 놓치면 아까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문재인 전 대표 삼성 엑스파일 특검 막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조선일보의 특정 보도를 통해서 미림이라고 불렸던 안기부 비밀도청팀의 조직적인 도청 행각이 드러나면서 전직 국정원들까지 구속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 사이에 녹취 파일을 입수했던 이상호 MBC 기자가 최근 문재인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를 반대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상호 기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문정수석이셨어요. 예. 그렇다니까 이게 특검이 무산된 것이 문재인 당시 전 민정수석 때문이다. 뭐 이 얘기죠? 네, 이 기자는 지금 현재 자신이 문재인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강조하면서도 이제 문 수석이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문 전 대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전 대표는 당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네, 그때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특검에 맡기면 서너 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 된다. 이제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도 국민의당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예, 한번 직접 논평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과거 문재인 전 대표는 삼성 정경 유착의 진상이 담겨진 삼성 엑스파일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 전 대표 측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TV조선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TV조선 취재진이 이제 해명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측은 당시엔 특검 제도가 달라서 착수에만 서너 달이 걸렸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게 당정청 전체 입장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과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재반박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상호 기자는 또 무슨 얘기를 더 할지 논란이 아주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더하기 뉴스 보겠습니다. 대통령 요리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남성 한창훈인가요? 한상훈인가요? 예, 한상훈 그 요리장이 아니고 다른 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요리사인데요. 지금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식사를 챙기고 있는 이제 70대 여성 요리 연구가 김모 씨 얘기입니다. 예, 김 씨는 공중파의 요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한 적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름과 얼굴이 꽤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력 정치인과 재계 회장의 안주인과 며느리들에게 요리를 직접 가르쳤고요. 조선시대 방가 요리, 즉 이제 양방가 요리죠. 그 방가 요리의 대가로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TV조선 취재진도 이제 직접 접촉을 해봤는데요. 직접은 안 됐고 이제 김 씨의 지인을 만나봤던 이제 통화를 했더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아, 청와대 들어갔다고요? 예. 거기서 박 대통령 음식할 거예요. 예. 그 뭐 언제쯤이에요 혹시? 그때에 맞춰서 들어갔겠죠? 저도 그 후에 알았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고. 네, 일기 끝날 때까지는 계시겠죠 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녹취를 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이분이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워낙 논란이 많던 세월호 당일날에도 예, 박 대통령 식사를 챙겨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자기와 비슷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의 존재를 이미 확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도 세월호 당일 아침 식사를 만든 사람이 박 대통령을 항상 보필하는 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마지막 키맨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 씨는 현재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 따로 연락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이 키맨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마지막으로 키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더미에서 아이를 끌어올립니다. 눈사태로 무려 40시간 동안 눈과 잔해에 갇혀 있었지만 아이는 멀쩡합니다. 지난 18일 이탈리아 중부에서 일어난 눈사태로 3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10명의 생존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이 무사했던 건 에어포켓 덕분입니다. 눈사태가 덮칠 당시 호텔 부엌에 있었던 이들은 이때 형성된 에어포켓으로 호흡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더니 주택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트럭에 부딪힌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 모래를 가득 실은 과속 트럭이 9채에 달하는 주택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즉시 숨졌고 집안에 있던 주민 4명은 응급치료 끝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환자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 지난 2015년 자궁암 진단을 받은 알렉시아 아얄라라는 미국인입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지만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얄라는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는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충청, 호남, 경남 지역에 최고 7cm, 서울, 경기, 경북 내륙에도 1에서 3cm 정도 쌓이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눈이 쉽게 녹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도 더 춥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와 호남은 밤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춘천이 영하 11도, 광주, 창원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보통 겨울 아침 기온 정도의 낮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의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영하 10도 선의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설 연휴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판 마칩니다. 내일도 저희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전하는 노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